그날 저는 평소처럼 회장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밀면서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리더니 비서가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하면서 소리치더니 다른 직원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회장실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책상 앞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심장을 움켜쥐고요. 저는 놀라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회장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페인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회장님이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수진아, 너냐? 라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건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잠시만 멈춰주세요.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저도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그 시절에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갈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래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이고 올해 나이 64입니다. 지금은 작은 번역 회사를 운영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저는 대기업 본사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24살 여자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사무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고 천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저는 그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셨습니다. 스페인 문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셨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집이었습니다. 집에는 항상 책이 가득했고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어릴 때부터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진아, 스페인어는 아름다운 언어야.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언어란다라면서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발음이 좋다고 재능이 있다고 아버지가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한테는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학교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수들이 해직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쓴 논문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정권 비판적이라고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교수 관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등을 돌렸습니다. 해직 교수 가족한테 연루되기 싫었던 거죠. 결국 저희 가족은 서울 변두리 판자촌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새고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다니셨지만 해직 교수라는 낙인 때문에 아무도 안 써줬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막노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대학 교수가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셨습니다. 아버지의 하얀 손이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손으로 설거지를요. 어머니 손이 물에 불어서 틀어졌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늦게까지 일하셨으니까요. 저는 외로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거 알았으니까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부모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16살 때 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셔서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일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셨는데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시니까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스페인어로요. 그럴 때만 아버지가 잠시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집안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식당 2군데에서 일하셨습니다. 낮에는 한 식당, 저녁에는 다른 식당. 몸이 나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청소 알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됐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성적이 좋은데 대학 안 가면 아깝다.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요. 저는 선생님, 저희 집 형편이 안 돼요. 대학은 포기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첫 직장은 공장이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옷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집에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약간, 어머니 생활비, 동생들 학비. 저한테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동생요? 네, 저한테 동생이 2 있었습니다. 남동생 수호와 여동생 수민이요. 둘 다 저보다 어렸습니다. 저는 큰딸이라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대학까지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계속 안 좋으셨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다. 하지만 하나는 해줬지. 스페인어 그거 잊지 마라. 언젠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요. 저는 울면서 네, 아버지 안 잊을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 일은 그만두고 더 돈이 되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청소 일이었습니다. 대기업 본사 건물 청소부 자리가 났습니다. 월급이 공장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저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한양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사무실들을 청소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다 끝내야 했습니다. 쓰레기 치우고 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요. 청소부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요. 사람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청소부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누가 누구랑 불륜한다, 누가 비리를 저질렀다, 누가 승진할 거다. 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게 저의 첫 해술이었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을 청소하게 된 건 1년 뒤였습니다. 원래 그 층은 베테랑 청소부가 담당했는데 그분이 퇴직하시면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회장실 층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층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더 신경 써서 청소했습니다. 한양그룹 회장님은 김동호 회장님이셨습니다. 당시 60줄 초반이셨는데 카리스마가 엄청났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직접 뵌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에 청소하니까 회장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끝내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분이다, 엄격하다, 직원들이 떤다. 그런 소문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 복지에 신경 쓰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장실 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대걸레를 밀면서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리더니 비서가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다른 사람을 부르러 뛰어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 시간에 회장님이 계신 건가? 보통 회장님은 9시 이후에 출근하시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들여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책상 앞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심장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잘 안 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회장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스페인어가 들려왔습니다. 부에노스디아스 에스라 오피시나 델 세뇨로 김?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사무실인가요? 저는 반사적으로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시 에스타 에스라 오피시나 델 세뇨로 김, 페로 엘 세뇨로 에스타 엔페르모 푸에데 야마르 마스타르데? 네, 김 회장님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편찮으셔서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쓰러져 있던 회장님이 눈을 번쩍 뜨고 계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수진아, 너냐? 라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저는 청소부인데요. 회장님이 저를 아실 리가 없는데요. 그때 비서가 의료진을 데리고 왔습니다. 회장님이 응급처치를 받으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회장님이 왜 제 이름을 아시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인사팀에서요. 저는 잘렸나 보다 싶었습니다. 회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게 문제가 됐나. 하지만 인사팀장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박수진 씨 회장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회장님 병실로 가주세요 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저를요? 병원에 갔습니다. VIP 병실이었습니다. 문 앞에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손짓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라고요. 저는 회장님 침대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날 스페인어로 전화받은 청소부지? 라고요. 저는 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스페인어를 배웠어? 라고요. 저는 아버지한테요. 아버지가 스페인 문학 교수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박진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장님이 눈을 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박진수, 대학 교수 박진수,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지 어떻게 모르겠냐라면서요. 저는 더 놀랐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해직 교수를 어떻게 아시지?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를요. 회장님이 젊었을 때 대학생이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가난한 시골 출신 대학생이었습니다. 서울로 유학 와서 고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회장님을 도와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박진수 조교. 나중에 교수가 되신 그분.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당시 대학원생이셨는데 가난한 학부생들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회장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사주시고 책을 빌려주시고 공부를 도와주셨다고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아니었으면 나는 대학을 졸업도 못했어 굶어 죽었을 거야 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는 사업을 시작했어. 성공하면 내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했어. 근데 내 아버지가 해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나도 사업이 힘들어서 여유가 없었어. 나중에 찾으려고 했는데 행방을 몰랐어.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라고요.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 그때 내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못했어. 평생 후회했어 라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아버지와 회장님이 이런 관계였다니.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이 있어. 이제라도 갚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걸 말해봐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회장님한테 좋은 일을 하셨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갚아야 해.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을 내한테 갚을 거야 라면서요. 저는 계속 사양했지만 회장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너 스페인어 잘하잖아. 내 회사에서 통역 일을 해라. 청소부가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고졸이에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대기업에서 통역을 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해. 실력이 중요하지. 내 스페인어 실력은 내가 봤어. 전화 받을 때 완벽했어 라면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민되면 이렇게 생각해. 이건 내가 내 아버지한테 빚진 걸 갚는 거야. 내가 받아줘야 내가 마음이 편해라고요. 저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회장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부터 해외 사업팀으로 출근해라 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청소부에서 해외 사업팀 직원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청소부가 갑자기 정식 직원이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회장님한테 뭘 했길래 무슨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팀 직원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고졸 청소부 출신이라고요. 팀장이 제일 심했습니다. 이름은 최성민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미국 MBA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박수진 씨,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청소나 잘하지라면서요. 저는 참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한양그룹이 스페인 회사와 큰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외부 통역사를 쓰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박수진 씨가 하면 되라고요. 최성민 팀장이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은 경험이 없어요. 중요한 계약인데 위험합니다. 라면서요. 하지만 회장님이 밀어붙이셨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시켜봐라고요. 계약 협상 날이 됐습니다. 스페인에서 대표단이 왔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통역을 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스페인어 그거 잊지 마라. 언젠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협상장에 들어갔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통역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운 스페인어가 술술 나왔습니다. 스페인 대표단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스페인어 발음이 완벽해요. 스페인에서 살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회장님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최성민 팀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일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부족한 학력을 실력으로 채우려고요. 최성민 팀장은 여전히 저를 견제했지만 제가 성과를 내니까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서류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중요한 계약 서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책상 위에 놓고 퇴근했는데 다음 날 출근하니까 없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최성민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수진 씨 서류 어디 있어요? 오늘 필요한데라면서요.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기 놨는데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팀장이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쳤습니다. 뭐요? 그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다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라면서요.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것 봐, 청소부 출신이 뭘 알아, 역시 안 되는 거야 라면서요. 저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류를 분명히 놔뒀는데 없어졌다고요. 회장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라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실까? 며칠 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비실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성민 팀장이 밤에 몰래 제 책상에서 서류를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를 모함하려고 일부러 서류를 숨긴 거였습니다. 회장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최성민 팀장이 해고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회사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은 용납 못해라면서요. 저는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대리가 됐고 과장이 됐고 차장이 됐습니다. 회장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라면서요. 어머니한테 좋은 집을 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못해드린 걸 제가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펑펑 우셨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라면서요. 동생들도 대학에 보냈습니다. 수호는 공학을 전공했고 수민이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둘 다 잘 됐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회장님한테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회장님한테 잘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쓸쓸해 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은 나를 돈으로만 봐. 내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졌었어. 그게 부러워라면서요. 회장님이 65이 되시던 해에 은퇴를 결심하셨습니다. 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주시기로요. 큰아들 김준혁이 회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준혁은 저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아끼시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김준혁이 회장이 되자마자 저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퇴임하셨으니까 당신도 그만둬요.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 없잖아요 라면서요.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미련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 아들이 못됐어 라면서요. 저는 괜찮아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작은 번역 회사를 차렸습니다. 스페인어 통역과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잘 됐습니다. 회장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회장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오면 좋아. 내 아들들은 안 오는 데라면서요. 회장님 아들들은 정말 안 왔습니다. 재산은 다 받아놓고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73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웠어. 내 아버지한테 빚진 거 조금은 갚은 것 같아. 내 아버지 만나면 용서해달라고 할게라고요. 저는 울면서 회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도 감사해하고 계실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시면 같이 웃으세요라고요. 회장님이 미소 지으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산 일부를 저한테 남기신 거였습니다. 박수진에게 아버지 박진수 교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난리를 쳤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해서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박진수 장학재단이라고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재단. 아버지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지금 저는 64입니다. 작은 번역 회사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하게 눈 감으셨습니다. 동생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들, 딸 하나씩 낳았습니다. 손주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제가 스페인어로 전화를 받은 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스페인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베푼 선행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선한 일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김준혁은 어떻게 됐냐고요?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경영을 잘못해서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만큼 능력이 없었던 거죠. 자업자득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선한 마음으로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청소부였지만 진심으로 살았더니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래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